안녕하십니까. 2월 7일 목요일 YTN 사이언스 24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번 3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전 단계의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북한이 핵공격을 할 징후가 확실할 경우 전쟁을 감수하고 선제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주온 기자입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한이 3차 핵실험에서 부스티드 웨펀, 즉 증폭 핵 분열탄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험은 수소폭탄 제조 전 단계에 실시되는 것으로 원자폭탄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플루토늄으로 2차례 핵실험을 한 만큼 좀 더 강력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수준의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에 그 전 단계에 이 위력이 증강된 그러한 탄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다른 핵실험 유형으로 플루토늄 핵폭탄과 고농축 우라늄탄을 동시에 실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합참의장은 또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이 확실할 경우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 어떤 징후를 확실하게 보일 때는 그런 의도를 보일 때는 아까 말씀대로 그걸 맞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 사전에 제거하는 게 전쟁이 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제 타격할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선제 타격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핵시설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데다 사전 탐지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북한의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우라늄 생산 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또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미사일 발사 원점을 사전에 포착해서 타격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갖춰진 만큼 이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소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갱도와 남쪽 갱도 모두 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예측했습니다. 정 의장은 또 미국과 협의 중인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대상으로 선제 타격이나 사용 후 응징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의 전 단계의 핵실험을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수소폭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소폭탄은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원자폭탄과 다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원자폭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이용한 폭탄으로 폭발 과정에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나옵니다. 이에 비해 수소폭탄은 수소가 핵융합을 통해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리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억 도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온도를 만들기 위해 원자폭탄의 폭발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원자폭탄에 비해 수소폭탄의 그 위력이 무척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1961년 북극계 노바야 잼나섬 상공에서 발생한 이른바 차르본바라는 이름의 구소련 수소폭탄 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2와 원자탄의 5,00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장을 정밀 감시할 독자적인 감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로 미군 측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사용 정찰 위성의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우리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찍은 동창리 발사장 모습입니다. 발사대나 주변 지형 지물 등은 대략 파악할 수 있지만 정밀성이 떨어집니다. 미국의 상업용 위성이 찍은 사진과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로켓 발사장 등 북한의 핵심 시설은 대부분 우리 군 정찰기가 닿을 수 없는 후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후방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은 민간 위성인 아리랑 3호뿐.
하지만 군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도도 떨어지고 촬영도 필요한 만큼 자주 할 수 없습니다. 미군의 정찰 위성은 지상 10cm짜리 물체까지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도 높고 필요할 때마다 촬영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의 정보가 전부 넘어오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정찰 위성을 4기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10기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정찰 위성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북한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수 있는 자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정찰 위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공군은 열 감지 센서를 통해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조기 경보 위성도 2021년 전력화를 목표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군은 또 북한 전역을 초정밀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2015년 이전 전력화를 목표로 도입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1970년대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시리즈 600만 달러의 사나이처럼 인공 장기를 갖춘 인조인간이 영국에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연인의 초상화 창가에 앉은 여인은 우리 돈 약 49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구촌 소식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악당과 싸우는 전직 우주비행사의 활약상을 그린 미국 TV 드라마 600만 달러의 사나이입니다. 비행사고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주인공은 인공 다리와 팔, 그리고 눈을 이식받은 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인공 장기와 인공 혈액, 로봇 팔다리를 갖춘 인조인간, 이른바 바이오닉맨이 공개됐습니다. 600만 달러의 6분의 1인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억 원이 들었습니다. And I thought that was absolutely science fiction, so I thought that was very, very impressive. 바이오닉맨에 투입된 인공 장기는 모두 현재 판매되고 있거나 개발이 완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100% 인조인간을 탄생시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피카소가 1932년 연인 마리 테레즈 발테르를 그린 초상화 창가에 앉은 여인입니다. 피카소 특유의 감각적인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곡선이 잘 표현돼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2,86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9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발테르의 다른 초상화, 누드, 녹색잎과 상반신은 지난 2010년 1억 640만 달러, 1,100억여 원에 낙찰돼 뭉크의 절규에 이어 미술품 경매 사상 두 번째로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올해 50살인 열혈 프랑스 남성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호텔 외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구경꾼들의 응원을 받으며 불과 30분 만에 27층 건물을 정복합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 등을 맨손으로 올라 스파이더맨이란 별명을 얻은 남성에게 쿠바의 호텔은 상대적으로 쉬운 도전이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자율형 일반고가 대폭 늘어납니다. 또 진로 교육 강화를 위해 중학교 11곳에서는 1학년 중간고사가 폐지됩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핵심 공약을 담은 정책 추진에 나선 것인데요. 전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와 자사고로 빠져나가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진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일반고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교과 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고 20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다 하는 아이들은 걔네들은 좀 특별하게 예술 쪽 분야에 중점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일반계 그냥 일반 커리큘럼 가지고는 걔네들이 그 커리큘럼에 제약을 받죠. 그래서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자율학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또 서울 시내 중학교 11곳에는 올해부터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돼 1학년 중간고사가 없어집니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직업 체험을 하고 성적은 학기 중에 수행평가와 기말고사 점수를 합산해 산출합니다. 진로 집중 학년제는 이 큰 틀에서 보면 자유학기제로 같이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학년부터 저희 개념으로 중학교 1학년 진로 집중 학년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의 효과는 의무시되고 특목고와 자사고로 인한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반고 살리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사고 같은 이런 학교들이 많은 부분의 상위 학생들을 흡수해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고루 퍼져야 했던 성적 하위 학생들을 자사고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많이 품게 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학업의 어려움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로 지도의 어려움.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의 생활 지도권 강화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일부 수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뇌졸중은 사망하지 않더라도 그 후유증이 무척 큰 질병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마이크로 RNA의 돌연 변이가 생기면 뇌졸중 발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뇌졸중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해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차이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김남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 RNA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마이크로 RNA는 약 19에서 25개의 염기로 구성된 단일 염기 사슬이고요. 다른 유전자의 메신저 RNA에 결합해서 단백질의 합성을 방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메신저 RNA는 마이크로 RNA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이크로 RNA 유전자가 염색체상에 다른 유전자의 인트론 부위에 끼어들어가서 존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RNA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조절하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처음으로 마이크로 RNA가 보고가 됐는데요. 2002년도에 처음으로 마이크로 RNA 돌연 변이가 만성 백혈병, 즉 암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보고되면서 인간 질병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폐암 환자의 생존율에도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주로 세포 주기 조절이나 세포 분화, 세포 자살 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교수님께서 마이크로 RNA의 돌연 변이가 생기면 뇌졸중 발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내셨는데요. 연구는 어떻게 진행됐고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가하는 건가요? 예, 대부분의 연구가 암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뇌졸중에서 처음으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보고를 했습니다. 많은 마이크로 RNA가 염증과 혈전 기전에 관여한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뇌졸중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환자 1,0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뇌졸중 환자에서는 위험도가 정상 그룹에 비해서 1.6에서 2배까지 나왔고, 일배체 유전자 조합형에서는 약 2.6배까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무증상 뇌졸중에서도 일부 유전자 조합형에서 약 1.5배에서 1.7배까지 발병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증상 뇌졸중은 약간 생소한데요. 아직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없으나 MRI나 CT 등 정밀 검사에서는 뇌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비교 그룹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 뇌졸중 발병률이 높은 그룹으로 뇌졸중의 고위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 RNA 종류에 따라 뇌졸중 증상도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본 연구에서 시도한 4가지 마이크로 RNA를 시도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마이크로 RNA 146A는 대혈관과 소혈관 뇌졸중에서, 그리고 마이크로 RNA 149는 소혈관 뇌졸중에서만 각각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에서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치료법 개발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뇌졸중은 이제 크게 소혈관, 대혈관, 시민성, 원인 불명 4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뇌혈관의 지름이 15mm를 기준으로 대혈관과 소혈관 뇌졸중으로 나뉘고 약 이 두 가지가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네, 이 마이크로 RNA 돌연변이의 여부가 혈중 엽상 농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혈중 엽상 농도가 결국 뇌졸중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건가요? 예, 엽산 결핍은 혈중의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높여서 뇌졸중이나 치매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위험인자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마이크로 RNA 유전자 돌연변이와 엽산 결핍이 결합하면 상승 효과를 나타내서 그 뇌졸중 발병 위험도가 4.6배까지 높아지는 것을 저희 연구 결과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양 결핍이 오기 쉬운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돌연변이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엽산 결핍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전에 뇌졸중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예, 가능합니다. 유전자는 이제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참고하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렇지만 마이크로 RNA는 아직 정식으로 등록된 유전자 검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과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이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김남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윤 교수팀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지닌 노인이 우울증을 겪을 경우 치매로 악화될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날씨가 춥다고 베란다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면 햇빛에 의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니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 등의 설 연휴 식품 조리 보관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국 등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난 재밌고 놀라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지구촌 화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장에서 춤 산매경에 빠진 어린이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새롭게 만든 영상과 또 소음 방지용 책상 영상, 그리고 문자 보내기 쉬운 컵홀더 영상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은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장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선전하거나 이기게 되면 환호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첫 번째 소개할 영상은 어린이가 흥에 겨워 춤을 멋지게 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장 대형 화면에 잡힌 남자 어린아이가 주체할 수 없는 끼를 선보였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대형 화면에 자신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아이. 벌떡 일어나서 기쁨의 세리머니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추다가 아까 그 꼬마에게 다시 카메라가 돌아갔는데요. 현란한 춤 실력을 선보이며 주체할 수 없는 끼를 마음껏 뽐냅니다. 엄마는 조금 민망한 듯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청난 골반 돌리기까지 해보이는데요. 경기장을 뜨겁게 달군 꼬마아이의 춤 실력에 치어리더들 긴장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도면 춤 실력이 정말 수준급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상황이 되면 보통 흥에 겨워서 막 춤을 추기 마련인데요. 직접 배웠는지 골반 댄스가 수준급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귀엽네요. 네. 네, 그럼 다음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색다르게 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싸이가 며칠 전 개최된 미국 슈퍼볼 광고에까지 등장하면서 여전한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강남스타일과 관련된 동영상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느낌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함께 보시죠.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 장면들이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표현됐는데요. 일일이 그림으로 그려서 플립북으로 만든 다음에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치 동영상과 같은 효과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만 장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웬만한 정성이 없으면 힘들 것 같죠?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싸이나 현아, 노홍철, 유재석 씨의 모습이 아주 섬세하게 담겨 있어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저 네. 정도로 작업한 사람은 아마도 전문 애니메이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동작 하나하나를 섬세하고 멋지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강남 스타일에 관련된 영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에서 잠자던 아기가 강남 스타일 음악에 벌떡 깨는 모습이 큰 웃음을 주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곤 있지만 아기는 고나게 자고 있는데요. 음악이 강남 스타일로 바뀌자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팔다리를 버둥거리면서 얼떨결에 춤을 추는데요. 말춤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옆에 앉아있는 누나는 이 모습이 재밌어서 웃음을 그칠 줄 모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팔을 흔들어대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잠자던 아기도 깨우게 하는 강남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아기는 어떤 모습을 해도 정말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강남 스타일에 놀라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또 한 번 강남 스타일의 인기를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음을 방지하는 책상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한 기업이 사무실 근무 환경을 더 편안하게 개선한 버블 책상을 판매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칸막이가 쳐져 있는 일반 사무실과 달리 투명한 거품 모양의 유리가 책상마다 달려 있습니다. 마치 우주선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프랑스 파리의 기업 2곳에서 이런 책상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상의 장점은 탁월한 방음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옆 사람이 통화를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소리로부터 방해를 받지도 않고 또 혼자만의 휴식도 더 편안하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투명하고 딱딱한 칸막이보다 투명한 버블 덕분에 사무실 분위기도 한결 밝아지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옆 동료의 전화 통화나 잡담으로 인해서 업무가 방해되기도 했었는데요. 저런 책상을 쓰면 업무 효율이 정말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커피를 마시면서도 문자를 편하게 볼 수 있는 컵홀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보조기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커피컵에 끼워 넣은 컵홀더에 스마트폰까지 담을 수 있는 받침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양손으로 편하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요. 문자를 작성하다가 커피를 쏟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발명했다고 하는데요. 대량 생산과 시판을 위해 대규모 펀드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손이 큰 남성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 문자 보내기가 가능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이 작아서 문자를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런 컵홀더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문자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밌는 지구촌 화제였습니다. 김은수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 개편안을 가장 불안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와 돼지, 닭 등을 키워 파는 축산 농가들인데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안전과 축산진흥 정책을 분리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축산인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한 도축장에서 400kg이 넘는 한우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수백 번의 칼질과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지만 소비자가 마음 놓고 쇠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건 소고기 이력제 때문입니다. 송아지 때부터 그다음에 어느 도축장에서 도축을 했고 그다음에 가공은 또 어디서 했고 또 어디서 판매를 하고 이 농장주는 누군지까지 모든 정보가 이 이력제 번호. 믿고 사 먹을 수 있어야 더 많은 소비자가 찾게 되고 그래야 축산 농가가 살 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역과 이력제 관리 등을 위해 이곳 도축장에만 20여 명의 농식품부 직원이 나와 있는 건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축산물의 위생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소는 한 마리인데 생산에서 식탁에 오를 때까지 농축산부와 식약처가 나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축산농가는 반발합니다. 어떻게 축산물 안전과 축산업의 발전을
무자르듯 나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생산만 하라고 했을 때에 그럼 모든 지금까지 시설을 해완 투자 이런 비용들이 모두 빚으로 남을 것이고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통합 관리는 축산 선진국에선 당연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요구가 부처 이기주의로 잘못 비칠까 염려도 합니다. 어떤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런 2차, 3차 가공을 통해서 농업의 어떤 그 소득 창출을 하는 이런 것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서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국회에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축산인들은 불안은 커져가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YTN 사이언스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